아, 네, 좋습니다. 네, 역시 시선 맞추셔서요.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 활짝 웃는 사진 한 장, 그리고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왼쪽 바라봐 주시겠어요, 여러분? 예. 왼쪽 한 번, 가운데 한 번, 오른쪽 한 번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운데 할게요. 하나, 둘, 셋. 자, 이번에 오른쪽입니다. 하나, 둘, 셋. 자, 마지막으로 앞에 앉아 계신 김진만 감독님도 모셔서, 예, 함께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여러분, 김진만 프로듀서를 소개합니다. 아주 멋쟁이세요. 네, 예. 근데 가운데 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예. 옆에 있으면 그림이 잘릴 수가 있습니다. 예. 괜찮으십니까? 예. 김상주 씨 옆에 서시면 될 것 같아요. 자, 6분께서 시선 맞춰서 왼쪽 한번 바라봐 보시고요. 자, 화이팅 할게요. 하나, 둘, 셋. 자, 이번엔 가운데입니다. 하나, 둘, 셋. 자, 오늘 포토타임의 마지막 사진 촬영입니다. 오른쪽 바라봐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시선을 맞추겠습니다. 네, 송가령과 홍길동이 만났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두 분 다 저렇게 얼굴이 작나요? 예. 참 아름다운 투샷이죠? 제스핀 씨와 윤근상 씨였고요. 자, 다음은 두 분 계신 상태에서 다시 이한희 씨까지 함께 모시고 삼각관계 세 분의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이한희 씨 다시 무대 위로 모실게요. 좋습니다. 야, 가운데 있으니까 좋으시겠어요? 역시 윤규상 씨의 리드하에 세 분 시선 맞추셔서 왼쪽부터 바라볼까요? 자, 이번에 가운데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 바라봐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윤균석 씨 그대로 계시고요. 나머지 두 분만, 여배우분들만 다시 대기실로 들어가 주십시오. 자, 다음은요, 남자 둘이서 투샷 사진 촬영을 할 텐데요. 이분과의 투샷 사진 촬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김상주 씨입니다. 자, 여러분, 김상주 씨를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김상주 씨가 투샷 사진 촬영을 거부하고 원근법을 이용해서 본인의 존재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게, 그쵸. 이런 게 관록이고 이런 게 노련미이죠. 근데 앞으로 나오면은 얼굴도 같이 커질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으니까요. 예. 역시 시선 맞추셔서 왼쪽부터 먼저 바라봐 주십시오. 김상중 씨는 홍길동의 아버지 아모기 역할을 맡았습니다. 홍길동 부자의 투샷인데요. 정말 멋진 그림이네요. 자, 가운데 부탁드릴게요. 바라봐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오른쪽 기자님들 바라봐 주십시오. 네, 두 분이 부자지간이지요. 고생하셨습니다. 자, 김지석 씨의 리드 하에 시선 맞추셔서요. 왼쪽, 가운데, 오른쪽 손으로 바라봐 주실래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연산과 장녹수의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 이한희 씨는 한 번 더 남았으니까 기다려주시고요. 김지석 씨만 잠시 들어가서 기다려주시고. 자, 이번에는 이한희 씨 무대에 계신 채로 이 드라마의 주인공인 홍길동 역할의 윤균상 씨와 투샷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윤균상 씨를 소개해드립니다. 와, 이렇게 길다니요.
예, 엄청난 비주얼이 나타났습니다. 역시 균상 씨의 리드하에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으로 시선 맞춰서 바라봐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야, 홍길동과 장녹수. 각각 익숙한 이름이긴 한데, 이 두 사람은 어떤 사이일지 궁금해집니다. 이따 공식 인터뷰 시간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야, 엄청난 투샷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연상과 홍길동의 극적인 조우입니다. 거만하기 짝이 없는 두 분의 모습, 멋진 사진 나올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그걸 배치기라고 하는데요. 지금 UFC 모드로 약하고 있습니다. 예. 자, 두 분 함께 사이좋게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야, 브로맨스가 여기서 느껴지나요? 대단합니다. 홍길동과 연산. 두 사람의 라이벌 대결이 벌써부터 큰 기대를 예, 독보적인 비주얼이신데 역시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나라에는 역적이었지만 백성들에게는 영웅이었던 홍길동. 100년 만에 한 번 나타난다는 아기 장수라는 홍길동. 정말 윤균상 씨와 딱 어울리는 배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우리 홍길동 충분히 찍으셨습니까?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요새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예. 김상준 씨가 맡은 역할은 암흑이라는 이름처럼 집안 대대로 노비인 시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식인 길동이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던지고 다시 태어나 조선시대 버전 대부로서 말론 브론도나 로버트 드니로 못지않은 포스의 인물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네, 수빈 씨도 하얀색 포인트 위에 서주시면 되고요. 예, 맞습니다. 자, 역시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으로 골고루 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냘픈 여인이지만 홍길동을 잊게 한 중요한 역할이죠. 송가령 역할을 맡은 최수빈 씨입니다. 자, 최수빈 씨 오른쪽 기자분님들도 좀 바라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받아주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포인트 서주시면 되고요.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으로 바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희대의 폭군으로 유명한 연산이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어머니의 폐위와 죽음 속에서 상처받은 어린 시절의 상처가 깊은 인물이죠. 네, 그동안 참 연산 역할이 참 많이 있었는데 과연 김지석표의 연산군은 또 어떤 모습일지 참 기대가 되고요. 오늘 쉽게 소화하기 힘든 버건디 색상에 구멍이 숭숭 뚫린 멋진 수트를 입고 오셨습니다. 김지석 조금만 더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왼쪽 한 번 더 바라봐 주시고요. 자, 이번에 가운데 부탁드리겠습니다. 당당한 모습의 김지석 씨입니다. 보통 이렇게 좀 다리를 벌리고 이렇게 저런 포즈를 지면 어색하기 마련인데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계셔서 더 그렇습니다. 예, 부끄러워하시면서 들어가셨는데요. 자, 김지석 씨 만나보셨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사실 연산군 시대에 빠질 수 없는 인물이죠. 다음은 연산을 사로잡았던 여자입니다. 장녹수 역할을 맡은 이한희 씨를 소개합니다. 자, 이한희 씨가 지금 나오고 계시죠? 자, 이한희 씨께도 큰 박수와 환호 부탁드리겠습니다. 멋진 노란색 드레스를 입고 오셨습니다. 자, 이한희 씨 앞으로 좀 나와주실까요? 예, 노란색 포인트에 모두 서고 있습니다. 예. 아,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저 뒤로 가실게요. 그 앞쪽은 누가 붙여놓은 겁니까 도대체? 네, 하얀색 포인트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으로 시선 주시면 되겠고요. 장녹수는 조선 왕조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기생 출신으로 후궁에 책봉되며 수경 장씨가 된 인물입니다. 이한희 씨 역대 장녹수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섹시한 장녹수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그 모습 여러분께서 맛배기로 보고 계십니다. 오늘 노란색
아주 아름다운 개나리색 드레스를 입고 오셨는데요. 이렇게 멋지게 소화해 주시니까 더욱더 오늘 제작발표가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출연자분들 모셨고요. 김진만 감독님까지 함께 모셨습니다. 지금부터 공식 인터뷰를 시작할 텐데요. 가장 먼저 연출자인 김진만 감독님께 작품에 대한 소개를 여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역적 백성을 훔친 도적 연출을 맡은 김진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감독님 마이크 좀 약간 이쪽이 좀 앞으로 나오게 잡아주시겠습니까? 예. 저희 드라마 역적은 우리가 허균의 소설로만 알고 있던 홍길동이라는 인물이 실제로 역사 속에 살아있었던 신존 인물이라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가 다름 아닌 연산, 우리가 조선을 통틀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악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게 알려진 임금 연산 시대에 실존했던 홍길동의 이야기가 이 역적이라는 드라마의 한 줄 요약이겠습니다. 사극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역사를 소재로 하는 드라마라는 것이 결국은 그 당시 어떠한 일이 일어났었던가를 천착한다기보다는 그 시대를 비추어서 현재를, 오히려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조망하는 것이 사극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드라마 기획된 지는 꽤 오래됐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요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현실과 굉장히 많은 부분이 흡사하게 닮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지점이 이 드라마를 보시는데 또 하나의 흥미로운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홍길동, 소설로 알고 있었던 홍길동을 따라가면서 가족에서 시작해서 결국은 조선 백성의 마음을 훔친 인류애로 커나가는 한 인간의 성장 이야기, 그리고 커다란 서사의 이야기가 저희 드라마 역적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작품에 대한 소개 들으셨고요. 다음은 김상중 씨부터 맡은 역할에 대한 소개와 짧은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적 백성을 훔친 도둑에서 암호계를 연기하고 있는 김상중입니다. 현재 우리 드라마의 가장 큰 역적은 추입니다. 다행히도 근데 아직 많은 역적들을 만나지 않아서 잘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예전에 사극을 하고 나면은 꼭 마음에 다짐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사극 안 할 거야. 그리고 또 다짐을 하는 것은 겨울에는 더더욱이 안 할 거야. 근데 이 겨울에 사극을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처음 시놉시스를 받아보고 이건 참 뭔가 울림이 있구나. 제가 타방송사에서 시사 프로를 진행하지만은 늘 하는 얘기가 진실을 얘기하고 또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좀 드라마 속에서 연기를 통해서 진실과 정의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대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겨울에 왕도 아닌 영의정도 아닌 최하층 천민을 제가 지금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뿌듯하고요. 그리고 또 감독님과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소위 얘기하는 코드가 너무나 잘 맞았던 거예요. 이 드라마를 어떻게 만들 것이며, 물론 드라마 속에서 시국이 그렇다고 해서 시국에 대한 그런 얘기를 억지로 만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드라마를 통해서 재미와 의미를 동시에 줄 수 있는 드라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 드라마를 선택을 했고 전혀 후회가 되지 않고, 그리고 현재는 굉장히 재미있게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뢰감 100%의 역할 소개 들으셨고요. 다음은 최수빈 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역적 백성을 훔친 도적에서 송가령 역할을 맡은 최수빈입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훌륭한 작품에 이렇게 큰 역할을 맡게 돼서 되게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촬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윤균상 씨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드라마 역적의 홍길동을 맡게 된 배우 윤균상입니다. 처음에 이 작품을 시작할 때 사실 걱정스러운 마음이 굉장히 컸던 것 같은데 이 작품을 시작하면서 선배님들과 후배님들과 감독님과 작가님과
만나서 얘기하고 촬영을 하면서 그 걱정이 굉장히 큰 기대감으로 바뀌었어요. 네, 지금 시대의 흑수저와 금수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 정말 답답한 현실 상황에 사이다 같은 드라마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길동이와 같이 성장해 나가는 모습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한희 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역적에서 장녹수 역할을 맡은 이한입니다. 상준 선배님이 겨울에 사극 안 하시고 싶으셨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가채의 무게를 잠시 제가 망각으로 까먹었었던 것이 첫 촬영을 하면서 맞아, 이것 때문에 내가 사극을 안 한다고 했었지라고 생각이 들었었지만 어쨌든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추위나 그런 가치의 무게, 뭐 밤을 새는 뭐 이런 것들보다도 지금 스토리나 캐릭터나 더 집중하고 있고 또 감독님께서 이끌어주시는 수장이 너무 지금 훌륭하시기 때문에 믿고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또 좋은 배우분들이 함께 하고 있고 사실 아까 영상을 봤는데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저희 얘기는 아직 시작이 안 됐는데 처음에 너무 초반을 상준 선배님이 저런 씬을 찍으셨는지 저렇게 나왔는지 오늘 처음 알아서 정말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아까 하이라이트 영상에서 그 얼굴에 망가짐을 신경 쓰지 않는 멋진 연기 잘 보았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김비석 씨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역적에서 백성의 마음을 저버린 왕 연산 역을 맡은 김비석입니다. 앞서서 김상준 선배님께서 왕을 계속 하시다가 지금 천민이 되셨다고 한탄을 하셨는데 저는 죄송스럽게 저도 수년 전에 노비를 쫓는 추노꾼을 연기하다가 왕이라는 계급으로 신분 상승을 어마무시하게 해서 저는 감개무량하고요. 저에게는 인생 드라마가 될 것 같고 또 인생 캐릭터가 될 것 같아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다섯 배우들의 이야기 들으니까 더욱더 작품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궁금증 역시 커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아까 그 프로그램 소개를 봤어요. 그런데 가장 크게 딱 보이는 것이 능상이라는 단어가 일단 가장 크게 꽂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작품을 크게 얘기할 수 있는 한 단어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작품으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답답한 뭐 현실에 굳이 뭐 그런 이야기를 꼭 넣으려고 하진 않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같이 하셨는데 사실 경쟁작들도 뭐 김과장 같은 경우는 아예 대놓고 청문회에서 보여주지 못한 답답함을 뚫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또 하나 그 사임당 같은 경우에도 천재 화가를 그리면서도 결국은 사회의 부조리를 함께 담아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뭐랄까요 기획 의도나 이 스토리가 가장 크게 말하자면 다른 작품과의 차별화 내지는 가장 큰 매력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 다른 작품들과 또 하필 경쟁작들이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서 뭐랄까 좀 우려 내지는 뭐 그런 것들이 없으신지 아니면 이 작품만으로 보여주고 싶은 경쟁작들과의 차별화가 어떻게 될 것인지가 조금 궁금하고요. 그리고 윤균상 씨께는 첫 타이틀롤이 되셨어요. 사극을 또 뭐 이끌어가게 되셨는데 부담이 아예 없으셨다고 그러면 그래서 좀 솔직한 심정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감독님부터 먼저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잘 알아들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질문 내용은 그 요새 다들 그 흑수저 금수저 얘기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는 드라마들이 많은데 그 드라마들하고의 차별성이 뭔지를 물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뭐 말씀하신 사임당과 김과장이라는 드라마에 대해서 정보가 사실 좀 부족해서 그거 뭐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게 좀 힘들 것 같고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저희가 연산시대 실전했던 홍길동을 소재로 그다음에 그 홍길동의 성장 이야기를 이 드라마의 큰 맥락으로 삼는데 진짜 지금 시기에 하고 우연의 일치로 된 것이지 저희가 뭐 그걸 사전에 뭐 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요새 사극이 뭐 로맨스 사극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사극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역적은 뭐 그 화면에서도 보셨다시피 정통 사극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런 저는 메시지나 어떤 정치적인 것보다도 화면 속에서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즐기셨던 사극하고는 조금 차별성 있는, 이야기 자체도 차별성이 있지만 화면 자체가 많이 좀 차별화가 될 겁니다. 어떻게 차별화되냐면 진짜로 조선시대가 저럴까? 저희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백이민족이라고 하는, 근데 그게 사실은 돈과 시간이 없어서 염색을 못해서 흰 옷이거든요. 노비들이 다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제작을 들어가려고 보니까 흰 옷이 없어요. MBC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어디도 흰 옷이 우리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을 입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돈을 들여서 전부 다 흰 옷을 제작을 했고, 그래서 화면을 보면은 기존에 보시던 사극과는 달리, 그러니까 화려한 게 아니라 거꾸로 굉장히 소박하고 정말 그 노비들 혹은 백성들의 삶이 어땠는가를 감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드라마 차별성은 이야기 자체로 그냥 담담하게 가고 가족애와 인류애를 담담하게 따라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윤균상 씨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극을 30개짜리 작품의 주인공이 됐다라는 게 너무 긴장이 되고 무섭고 떨리죠. 네, 지금도 그런데요. 굉장히 많은 걱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신업을 처음 받았을 때 내가 이 홍길동이라는 인물을 나의 어떤 모습에서 표현을 해낼 수가 있을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감독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말 중에 그 많은 걱정들이 없어지게 했던 말씀이, 길동이가 드라마에서 점차 성장해 나가거든요. 시련을 겪고 사건 사고를 겪으면서. 그러면서 배우 윤균상이 아니라 인간 윤균상이 같이 길동이랑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된다. 작품을 믿고 나를 믿고 따라와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많은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서웠던 부분들이 많은 기대감으로 바뀌었고, 지금은 굉장히 설레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으로 네, 작품을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더욱더 성장한 배우 윤균상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헤럴드팝의 성선혜 기자인데요. 감독님께 질문을 두 가지 드리고 싶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역적은 소설이 아닌 역사 속의 인물을 구현하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근데 실존 인물에 대한 평가는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르기 마련인데, 역적이 그리는 홍길동의 핵심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같은 맥락에서 홍길동 역의 윤균상 씨는 기존에 홍길동을 연기하던 약간 좀 날렵한 이미지의 배우들과는 달리 되게 건장한 체격이시거든요. 그래서 윤균상 씨를 홍길동으로 캐스팅하신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일단 그 윤균상이라는 배우를 제가 저희 드라마에서 홍길동 역으로 캐스팅을 하게 된 가장 큰 지점은 삼시세끼입니다. 타 방송사고 케이블이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 혹시 좀 결례일 수도 있지만은 사실 윤균상이란 배우를 예전부터 제가 쭉 관심을 갖고 지켜봐 왔어요. 근데 이제 삼시세끼라는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순둥이, 그다음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큰 애기 같은 느낌의 그 순박하고 순수한 청년의 느낌이, 제가 이 드라마를 통해서 그리고자 하는 이야기, 그건 우리가 로망이라고 하죠. 영웅의 성장 이야기에 가장 적합한 시작이 되는 이미지였습니다. 저희가 1부부터 4부까지, 아까 보신 하이라이트 영상이 주로 이제 4부까지의 영상인데, 4부까지의 주인공은 옆에 계신 아모개입니다. 이 드라마는 크게 보면 대부의 구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대부 1편에서 알파치노가 어떻게 마론 브란도의 후계자가 되는지를 보였다면, 대부 2편에서 그 마론 브란도가 아니라 이제 로버트 드니로가 처음에 어떻게 돈 꼴레오네가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희 드라마는 초반에 1부부터 4부까지 돈 꼴레오네, 그러니까 아모개를 집중적으로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길동이 이야기를 따라가는데, 처음에 길동이는 아기장수라는 롤을 갖고 태어나지만, 사실 정말로 순박하고 어리고 순진하기 그지없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런 아이가 아모개로부터 시작해서 받은 사랑,
그 가족의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동지들과 싸우다가 점점 더 그것이 확대돼서 조선의 백성들, 인류에 이렇게 확장되어 나가는 역할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이 영웅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순박한 청년, 그 모습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고, 저희 드라마를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뭐 초반에 사실 저희 드라마 30부작인데 처음 초반 하이라이트가 25회부터 28회까지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의 하이라이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이게 어떻게 촬영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가장 극적이고 강렬한 길동의 모습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그 초반 촬영을 했는데 제 기대에 부합하기에 윤계상 씨가 그 역할을 멋지게 해냈습니다. 그래서 영웅이 된 길동의 모습까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그 역사 속에서 인물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말씀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홍길동은 허균이 쓴 최초의 한글 소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길동전에 대해서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호부호영을 못하는 적자와 서자의 차별 정도, 그다음에 뭐 율도국이 됐든 뭐 이렇게 무슨 도수를 부리든 이런 정도로들 많이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 그 연산이 이제 중종 반정에서 쫓겨나고 중종 시대에 쓰인 그 실록에 보면 그 홍길동이 활약했던 충남 공주 부근에 아직까지도 그 측량 사업을 못해서 측량 사업을 못하니까 세금을 못 매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홍길동이 사라지고 나서 10년 동안도 거기를 중앙정부에서 관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 자치를 하는 어떻게 보면 그 해방구였고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그 홍길동을 지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허균이 쓴 홍길동전은 사실 그렇게 실제로 100년 이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남겨져 있는 홍길동 100년 이후에 사실은 허균이 홍길동전을 쓴 건데 그 100년이라는 세월을 수많은 백성들이 홍길동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다만 그냥 호부호영만 못하는 적서의 차별 때문에 그냥 슬펐던 홍길동이 아닐 것이다라고 사실은 발칙한 상상을 하게 된 것이죠. 하여튼 역사 속에 실존했던 홍길동을 쫓아가면서 과연 우리 시대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 됐던 것 같고요. 저 뒤쪽에 먼저 질문이 나와서 마이크 드리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마이데일 이승록 기자입니다. 최수빈 씨랑 이한희 씨께 질문했습니다. 최수빈 씨는 구름이 그린 달빛으로 좀 큰 사랑 받으셨는데 하이라이트를 보면 좀 전작이 연상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전작이 연상되는 하이라이트 영상이었는데 어떻게 차별화 두실지 궁금하고요. 이한희 씨는 장녹수 역할을 좀 그동안 많은 배우분들이 하셨는데 부담되지는 않으신지 궁금하고 또 며칠 전에 김태희 씨 결혼식에서 부케 받으셔서 좀 화제가 됐는데 구체적으로 좀 결혼 계획 세우신 거 아닌지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최수빈 씨부터. 네. 일단 구름이 그린 달빛에 나왔던 조하연이라는 캐릭터랑 우리 역적의 송가령이란 캐릭터는 겉으로 보기엔 어떻게 보면은 닮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솔직하고 자기 감정 표현을 잘하고 당차고 당돌한 그런 밝은 모습들을 보면은 비슷해 보일 수 있는데 알고 보면은 되게 다른 성격을 가진 캐릭터인 것 같아요. 왜냐면 구름이 때의 하연이는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부족함 없이 결핍 없이 자란 맑은 아이고 가령이는 굉장히 큰 결핍과 그런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표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보시는 분들도 다르다는 걸 점차 나가시면서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다르다는 이야기 해드렸고요. 다음 이한희 씨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두 번째 질문이 궁금하셔서 첫 번째 질문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들켰습니다. 이승욱 기자 들켰습니다. 네, 무튼 장녹수를 역할 하셨던 많은 선배님들이 계신데 일단 연기를 하는 배우가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톤이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장녹수 자체가 그 당시 예인이고 기생이었기 때문에 사실 제가 기생 역할을 굉장히 해보고 싶으면서도 굉장히 아꼈던 그런 캐릭터예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언젠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굉장히 머릿속으로 오랫동안 하다가 그
저한테 되게 소중한 패기도 해서 쉽사리 꺼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김지만 감독님 뵙고 이제 저도 마음이 동하고 이 스토리 자체가 워낙에 탄탄해서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국악을 하고 한국무용을 하고 그것을 했던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작품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달라도 다른 장녹수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부케는 사실 제가 받은 게 아니고 이게 사실 기사가 좀 그렇게 나서 그런데 메인으로 부케를 받으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곁다리로 있는 꽃다발을 받았다가 부케를 받은 것으로 거의 오해 아닌 오해를 받아서 자꾸 결혼은 언제 하냐고 물으시는데 이걸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글쎄 뭐 자꾸 제가 홍기가 되는 건가요? 자꾸 주위에서 더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일단 작품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부케를 받는다고 해서 다 결혼을 하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지인 중에 부케 컬렉터가 있습니다. 예. 때 되면, 또 공개하시겠죠, 나중에. 그렇죠? 예.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라고 하고, 저 윤균상 씨랑 이한희 씨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삼시세끼 보고 캐스팅 하셨다고 감독님이 하셨는데, 예능 속 이미지가 득이 되기도 하지만 또 독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좀 어떻게 다른 모습 보여주실지 궁금하고, 또 기사로 체중 관리하셨다고 기사가 났는데, 혹시 얼마나 감량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쭙고요. 이한희 씨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한희 씨가 장녹수 캐릭터를 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당연히 뭐 국악이라든지 한국무용 이런 거 기대할 텐데 좀 어떤 모습 보여주실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한희의 장녹수에 어떤 매력이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삼시세끼에서 보여지는 이미지가 저한테 독이 될 수도 있고 득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삼시세끼라는 예능 프로를 하면서 거기서 보여지는 모습들이랑 제가 그동안 드라마에서 보여드렸던 모습들이랑 다른 것처럼, 이번 드라마에서도 저는 충분히 다른 모습의 윤균상을, 홍길동을 보여드릴 수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걱정을 해본 적도 없고요. 네, 그래서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이어트 같은 경우는 저는 몸무게를 안 재요. 안 재고 제가 입었던 옷이 다음에 입었는데 커졌을 때의 기품이 있거든요. 네, 그 기품으로 운동을 해야 스트레스도 안 받고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것 같고, 네, 열심히 운동 열심히 하고 식이요법 열심히 하고, 네, 그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잘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 질문은 이한희 씨께 맞죠? 근데 그 질문과 화두는 저한테 늘 있었던 것 같아요. 예인과 기생의 차이, 아티스트와 그냥 연예인으로서의 그런 밸런스와 중심축을 어떻게 제 나름대로도 규정을 했어야 되는 시기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감독님하고 말씀을 나누면서도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장녹수가 그냥 비단 기생뿐만 아니라 좀 예인이었으면 좋겠다. 그거는 스스로가 어떻게 자기가 춤추고 노래하는지 그 심지에 관한 얘기인 것 같아서, 누구를 위해서 춤을 출 것인가, 누구를 홀리 위해서 춤을 출 것인가, 내 행위에 대해서 나비 보여지는 것보다 그 심지가 더 굳건한 여자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고, 또 장녹수 캐릭터가 거기에 부합했었어요. 그래서 장녹수 자체가 조금 다른 시각으로, 역적은 그 연산과 녹수를 조금 다른 시각으로 좀 보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오해 아닌 오해를 뭐 푸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걸 새롭게 재조명되는 건 반드시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산도 폭군이었지만 그 나름대로의 묻혀졌던 승자가 가지고 있는 미처 쓰지 못한 역사에 관해서 역적이 또 얘기할 것이고, 또 녹수에 관해서도 그런데, 사실 자아 성취를 하고 여자가 그때 당시에 신분을 뛰어넘어서 뭔가 얘기를 하고 발언권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지금도 이렇게 조금 힘든 상황에 조선시대 때는 어땠을까 감히 상상이 안 가거든요. 근데 감히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손가락질 받고 지탄을 받았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 당시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망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솔직한
자신에게 솔직한 나는 성공하고 싶다라는 그런 것에 대한 발언을 했을 때 장녹수의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보여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서요. 그런 예인에 관한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캐릭터의 더 옵션과 같은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녹수의 캐릭터에 부합하고 또 예전의 사극에서 보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격이 있으면서도 녹수 캐릭터를 더 강화시켜줄 수 있는 레퍼토리를 엄청 많이 찾고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그래도 평생을 국악을 하고 한국명을 했었는데 조금은 다르게 조금은 좀 잘 나오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한이표 장녹수에서 그런 예인의 느낌은요, 옵션이라고 하셨는데, 풀 옵션일 것 같습니다. 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질문 있으십니까? 이 앞쪽에 손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맨 앞쪽에, 예, 좋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부산일보 김상혁이라고 합니다. 저 김지석 씨하고 김상중 씨께 질문인데요. 그 연산군이란 캐릭터가 이제 여태까지 많은 이제 연기자들에 의해서 그 표현이 되어 왔는데 또 요즘에는 또 연산군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단순히 폭군뿐만이 아니고 뭐 인간적인 면모라든가 조선시대의 가장 그 왕권이 가장 셌던 왕으로서의 면모 그런 게 부각되고 있는데 드라마 하이라이트랑 이제 시놉시스 같은 거 좀 보니까 그런 재평가에 좀 반하게 가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악역 롤로서의.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부담이 혹시 없으셨는지도 궁금하고 또 이번에 그 왕 역할을 처음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김상중 씨께서는 왕 역할을 많이 해주셨는데 어떤 조언 같은 거를 주고받으셨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연산군이 조선 역사에서 굴곡진 인생을 산 인물들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많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작품화가 됐었던 것 같은데 부담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고요. 대신 저희 드라마 재미의 포인트 중 하나가 인물들을 재해석해서 재창조해내서 보여드리는 게 또 포인트 중에 하나이거든요. 또 심지어 30부작이라는 어쩌면 길다고 하면 길 수 있는 시간 안에, 호흡 안에 처음부터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광기의 어떤 희대의 살인마 연산이 아닌 왜 연산군이 그렇게 되었을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를 처음부터 보여드릴 수가 있어서 그게 좀 다행인 것 같고 또 연산화된 김지석을 보여드리는 것도 포인트겠지만 김지석화된 연산을 보여드리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김상중 선배님이 왕 역할 많이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현장에서 김상중 선배님이랑은 저희가 신분 계급 차이 때문에 잘 마주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굳이 마주치게 되면 저희는 날씨 얘기밖에 안 해서 너 촬영할 때 추웠냐, 바람이 얼마나 불었냐, 너는 해가 떴었니, 밤시냐니, 뭐 이런 날씨 얘기가 주로 줄을 지어서 아직 왕에 대해서는 오늘 이후로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초반에는 암호계가 어린 길동이하고 벌어지는 얘기들이 많다 보니 아직 사실 실질적으로 성인들과의 어떤 연기씬은 한 번도 없었고요. 40여째 촬영하면서 성인 길동이하고 사실 엊그저께 처음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아까 지나가면 엄사또를 찾아가거라. 이게 40회차 촬영 중에서 딱 처음으로 길동이랑 한 거고요. 굳이 제가 왕을 했기 때문에 우리 김지석 씨한테 어떻게 된다라고 이렇게 조언을 안 해도 워낙에 잘 알아서 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해 줄 건 없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해주겠다고 치면 항상 촬영에 들어가기 전에 화장실 먼저 갔다 와야 될 것이다. 왜냐면 이 왕은 입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변 한번 보려면은 이렇게 제껴서 열고 풀고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꼭 촬영할 때는 화장실에 갔다 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또 하나 얘기를 하고 싶다면은 아마 김지석 씨가 맡은 연산은 짐승이 될 수 없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짐승이 될 수 없다란 말은
짐이 승리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엄청난 뜻을 가르쳐 보였습니다. 참 귀 기울여 듣게 만드는 최고의 재능을 갖고 계신 김상중 배우님의 이야기였고요.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전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크린스 조혜진이고요. 윤균상 씨하고 김지석 씨한테 질문 하나씩 드릴게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네. 김지석 씨는 아까 소개할 때 인생 드라마, 인생 캐릭터가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만큼 자신 있으시다는 거니까. 그리고 윤균상 씨는 이 드라마가 어쩔 수 없이 액션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칼을 쓰는 건 이미 전에 했던 드라마에서 하셨었으니까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됐는지 이번 건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어디까지나 제 소견이지만 제가 촉이 좋아요. 그래서 전작도 사실 제작 발표회 때 감히 포상 휴가를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됐거든요. 그리고 촬영을 하면서 계속 느끼는 건 저희 현장이 정말 분위기 뭐 모든 현장들이 다 그렇겠지만 감독님 어떤 진두지휘 아래 저희가 호흡이 기가 막힙니다. 정말 파이팅도 넘치고 스태프분들이랑 배우분들이랑 다 하나가 돼서 정말 으쌰으쌰하면서 춥지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기대 그 이상을 매번 찍어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모든 스태프분들과 배우분들이 동시에 느끼실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대해도 좋을 것 같고요. 윤균상 씨, 저도 부탁드릴게요. 네, 뭐 누구나 예상할 수 있듯이 홍길동이라는 인물은 아마 액션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네, 감독님도 작가님도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제가 전 작품을 하면서 뭐 배운 승마나 액션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거는 뭐 사실이고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액션과 그런 부분들을 다 쏟아부을 수 있는 작품이 되지 않을까. 보는 분들 눈도 되게 시원하고 통쾌하고 유쾌하고 상쾌하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액션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무사무유를 넘는 멋진 액션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중 씨께 다시 잠깐 질문 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듣자 하니까 특별한 걸 또 찍으셨다고 해요. 한국사 강사시죠. 설민석 선생님이랑 같이 또 재미있는 걸 찍으셨다고 합니다. 예. 저희가 이 드라마를 좀 더 알리기 위해서 역사를 읽어주는 남자 설민석 씨하고 또 그냥 드라마를 읽어주는 남자 뭐 김상중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역적에 대해서 조금 그 스페셜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적을 보시기 전에 어떤 시대적인 배경, 그 다음에 또 홍길동의 얘기, 연산의 얘기, 뭐 장록수의 얘기, 그리고 또 가상의 인물이지만 가령의 얘기 이렇게 해서 드라마의 이해를 하기 편하게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금요일 날 방송에 나갈 것 같습니다. 네, 금요일 밤. 네, 8시 50분인가요? 혹시 아세요? 예, 8시 50분 맞는 거였습니다. 아, 맞습니까? 예, 지금 막 알았습니다. 금요일 밤 8시 50분에 예. 그 스페셜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역사를 읽어주는 남자 설민석 씨하고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네, 드라마를 이해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쪽. TV 리포트 김지연 기자라고 하는데요. 감독님께 그냥 가벼운 질문 드릴게요. 킬미일미로 지성을 이렇게 대상 배우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렇게 얄궂게 경쟁을 하게 되셨어요. 피고인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 또 동시간대 경쟁한 거에 대해서 지성 씨랑 어떤 얘기 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피고인이 방송이 된 건 알고 있는데 제가 촬영하느라고 방송은 못 봤습니다. 그래서 하고 그 지성 씨하고는 그 새해 들어서 문자 주고 받으면서 그 서로 파이팅 하기로 하고 사실 그 생각이 듭니다. 킬밀미란 드라마가 저한테도 굉장히 큰 의미 있는 드라마고 지성 씨한테도 굉장히 큰 의미 있는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를 마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 드라마를 떠나고 너랑 나랑 또 다른 세계에서 또 한번 만나보자. 그래서 공교롭게 이제 같은 시간대에 방송을 하게 돼서 뭐 경쟁이 됐는데 어차피 작품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배우나 연출이나 자기 작품에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작품 만드는 걸로 앞으로 뭐 우정이나 이런 것도 다 이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최수빈 씨께도 잠시 질문을 드리면요. 윤균상 씨랑 인연이 좀 남다르신 것 같아요. 뮤직비디오에 같이 출연하신 적도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MBC 파일럿 예능 프로그램에 또 출연하셨죠. 오빠 생각이었나요?
네, 같이 호흡을 맞춰보니까 드라마에서 또 어떤지 궁금합니다. 일단 아무래도 데뷔 초에 완전 신인 때 좀 이렇게 편하게 알던 사이라서 더 현장에서 편하게 재밌게 촬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되게 오빠가 주위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오빠한테. 그래서 더 재밌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윤기상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2년 전이었나? 2, 3년 전에 수빈이를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저희가 진짜 완전 신인의 입장에서 만났다가 이렇게 역적이라는 작품에서 연인으로 주인공으로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수빈이는 되게 사랑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참 사랑스럽다라는 그런 기분 때문에 편안하게 연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친구고, 그리고 옛날부터 알던 사이라서 저도 현장에서 되게 재밌고 또 서로 농담하고 하면서 편하게 연기할 수 있는 친구인데 저한테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렇게 편안하게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됐다는 것도요. 두 분 편안한 가운데서 연기 대결은 편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또 받을까 하는데요. 기자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미디어보이의 이수영 기자라고 합니다.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김상중 배우님께서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이미지의 역할, 사투리까지 쓰시면서 완전히 이미지를 바꾸셨는데, 아직까지도 저희한테는 그래도 김상중 배우님 하면 스마트하고 굉장히 진지하시고 이런 이미지가 강하시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 역할에, 암흑의 역할에 김상중이라는 배우를 데려다 놓고 이렇게 역할을 만드신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김지석 씨는 또 뇌생남으로 굉장히 요즘 인기가 많으신데, 우리 김지석 씨의 어떤 부분을 보시고 연산군 역할에 캐스팅을 하셨는지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5분의 배우를 모시고 제작 발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드라마의 시작은 암호계입니다. 이 역적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사실 굉장히 발칙한 제목을 가지고 이 드라마를 하려고 했을 때, 이 드라마의 시초이자 주제의식은 사실은 암호계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호계는 홍길동의 육체적인 아버지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100년 뒤에 나타나는 허균을 통해서 홍길동 정신을 이제 널리 알게 됐는데, 그 허균의 사실 전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암호계와 허균의 그 내세 인물이 지금 배우 김상중 씨일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이 암호계라는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큰 애착을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김상중 씨가 처음에 제가 캐스팅 제안했을 때, 프로듀서들이 미팅 날짜를 못 잡아갖고 오는 거예요. 아니, 뭐 안 해도 좋은데 그냥 차나 한잔 마시자. 그래서 저를 만날 때 되게 부담을 갖고 만나셨는데, 만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이 드라마를 통해서 표현하고 싶은 것들이 암흑의 정신이다. 그리고 환생을 통해서 지금의 아마 김상중 선배가 되어 있지 않을까? 했더니 대본에 오케이 하시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성인 배우들하고 김상중 씨하고 이렇게 촬영을 많이 못한 이유가, 저희가 지금 2달 동안 촬영을 했는데 지금 초반 부분 한 4회 정도까지 주로 촬영을 했어요. 근데 4회까지는 그 암흑의 원탑이에요. 아역들만 나오고 이제 성인들이 5회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하여튼 역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연산시대에 실존했던 홍길동의 이야기, 근데 그 홍길동의 모태가 됐던 암흑의, 그러니까 홍길동의 프리퀄이겠죠. 그걸 축약해서 4분에 담기 위해서 저한테는 누구보다도 김상중이라는 이미지의 배우가 꼭 필요했고, 그건 아시다시피 그것이 알고 싶다나 어쩌다 어른 이런 걸 통해서 알려져 있는 그 이미지를 가진 배우가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해본 가장 천한 자, 시종이 그 씨암탉처럼 그냥 새끼 까는 그런 인간에게 물화된 그 시종 암호계를 표현해낸다면, 그 안에서
진실 어린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다면 하는 생각이 제일 컸습니다. 그래서 김상준 씨를 캐스팅해서 정말 행복하게 2달을 촬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지석 씨는 아까 뇌생남 말씀을 하셨지만 김지석 씨도 사실 제가 예전부터 굉장히 주의 있게 봐온 배우입니다. 근데 요즘에 와서 이제 뇌가 섹시한 남자라는 어떻게 보면 너무도 적합한 표현으로 다시 조명받고 있는 배우인데 그 연사는 그렇죠. 역사 속에서 연사는 폭군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통해서 굉장히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사실과 진실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팩트, 우리 요새 팩트 폭력이라는 말도 있지만 팩트와 트루스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연사는 사실은 연산을 쫓아낸 반정 세력들이 기록한 역사입니다. 물론 이제 사초를 가지고 쓰기 때문에 없는 걸 쓰지는 않았겠죠. 분명히 거기에 어떤 방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연산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좀 탐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게 연산에 대한 옹호를 하거나 변명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텅 빈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를 사실은 아버지 성종이 사실 우리가 볼 때 경국대전부터 해서 조선조의 굉장히 위대한 왕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거기에도 비하인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성종으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폭군이 되어버린 연산. 가장 천한 시종의 자식이지만 아버지 암호계로부터 받은 극진한 사랑으로 백성의 마음을 챙긴 홍길동. 이런 큰 대비가 있기 때문에 그 연산을 매력적으로 표현하려면 말 그대로 뇌가 섹시한 남자가 필요했고 다행히 그리고 당연스럽게도 김재석 씨가 저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연산을 탄생시킬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어서 이렇게 해서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배우분들에 대한? 네. 갑자기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말씀드리면요. 시청률 공약에 관한 질문입니다. 예. 몇 % 시청률을 기대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 시청률이 됐을 때 배우분들께서 어떤 공약을 하나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거기에 대한 이제 공통 질문이 들어와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떤 게 좋을까요? 자, 오늘의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게 참 요즘에 시청률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고 대답을 한다는 게 정말 우문현답인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에 시청률은 신의 영역이 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만큼 이제 시청률이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한 드라마가 너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드라마들이 또 잘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몇 %가 나올 것이다. 또 몇 %가 나오면 뭘 하겠다의 공약은 이제는 좀 의미가 좀 없어진 것 같고요. 그죠? 그저 우리 드라마가 많은 드라마들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은 시국보다 재미있는 드라마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우문의 현답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페이스북을 통해서 중계가 되고 있는데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공통적으로 질문해 주신 거라 저희가 지금 질문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제작 발표회 숨가쁘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배우분들 일어나셔가지고요.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오늘 공식 인터뷰 종료하고 제작 발표회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다음 주 월요일이죠. 1월 30일 저녁 10시에 첫 방송되는 역적 백성 훔친 도적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상중 씨, 설민석 씨가 함께한 진짜 홍길동을 먼저 만나보는 시간,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 50분에 역적 서막 스페셜 방송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분은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차렷 인사.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내려오시면 됩니다.